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 산책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지금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재산이 많든 적든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에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노후에 후회하게 되는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정숙 씨는 평생 동안 직장 생활에 몰두하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시절 아들이 학예회에서 연극을 한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회사 회의가 있어서 못 갈 것 같다. 다음에 꼭 보러 갈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알았어요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집에 돌아온 이정숙 씨의 책상 위에는 아들이 무대에서 연습했던 대사를 적은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걸 본 이정숙 씨는 미안한 마음에 다음에는 꼭 가야지라고 다짐했지만 결국 회사 일에 쫓겨 또 다른 가족 행사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은퇴 후 아들과 대화하던 중 이정숙 씨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엄마랑 특별히 기억나는 추억이 없어요. 엄마는 항상 바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정숙 씨는 자신의 선택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아보려 했지만 겨우 몇 장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대다수는 아들이 혼자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후회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손주들과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딸이 바쁜 일로 손주를 맡기고 갔을 때 다음에 놀아줄게라며 핸드폰만 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이라도 손주들과 더 놀아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나눠 먹거나 주말에 집에서 간단히 함께 앨범을 정리하며 추억을 되새겨보세요.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찍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쩌면 나중에 그 순간이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은 젊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후회로 다가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65세 박영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박영수 씨는 직장 생활 내내 나는 튼튼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뇨병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그는 이 나이에 이런 것쯤은 다들 갖고 살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당뇨를 조절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냥 약만 먹으면 되지라며 생활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걱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녁마다 식사에 채소를 더 넣으려고 했지만 박 씨는 내가 고기 좋아하는 거 몰라 라며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고집했습니다. 아들이 스마트워치를 사주며 아빠, 매일 5,000보라도 걸어보세요라고 부탁했지만 걷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며 몇 번 시도하다 결국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70대가 되자마자 시력 저하가 찾아왔고 계단을 내려가는데도 다리가 저려 힘이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외출할 때도 자주 쉬어야 했고 심지어는 손주와 함께 놀러 나가자는 제안도 내 몸이 안 따라줘서 안 되겠다며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때 의사 말을 조금만 들었더라면, 아들의 권유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박 씨는 결국 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조금만 더 건강을 신경 썼더라면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작은 변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30분 정도라도 산책을 하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식단에서도 당분이 많은 음식을 조금씩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더하는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나중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건강은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노후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70대 김정화 씨도 한때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며 웃고 떠들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와 친구들은 매달 첫째 주 금요일이면 정기적으로 만나 맛집을 탐방하거나 영화 관람을 함께하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만큼은 마음 편히 웃고 떠들며 스트레스도 풀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60대가 되면서 김정화 씨는 모임 참석을 점점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다음 달에 꼭 갈게라며 이유를 댔고 때로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다음에 보자며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친구들은 괜찮아, 다음에 보자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은 점점 멀어지며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화 씨는 동네 슈퍼에서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요즘 뭐하고 지내? 라며 물었지만 친구는 우리 다 같이 모임한 지 꽤 됐는데 너도 한번 와봐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김정화 씨는 자신이 얼마나 관계를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막상 통화 버튼을 누르려니 이제 와서 내가 전화하면 어색해하겠지라는 생각에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친구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기게 되었고 그녀는 왜 그때 친구들의 제안을 가볍게 넘겼을까?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잃지 않으려면 작은 안부라도 먼저 건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 지내 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 간단한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정화 씨는 우연히 발견한 동네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잃어버린 관계의 공백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외로움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더 깊어질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노후의 외로움은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돈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돈을 쫓느라 소중한 순간들을 놓친다면 결국 후회로 남습니다. 조성훈 씨는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해 빠르게 성공을 거두며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업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시간도 자신의 건강도 뒤로 한 채 오직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이번 주말에 캠핑 가자라고 제안할 때마다 지금 이 계약을 놓치면 큰돈을 벌 기회를 잃어라며 약속을 미뤘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아빠, 내 졸업식엔 꼭 와줘라고 말했지만 그날도 중요한 미팅을 이유로 가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아들이 졸업장을 들고 집에 와서 아빠, 이게 내 졸업장이야. 봐줄래? 라고 말했을 때도 그는 지금 너무 바빠서 나중에 보자며 대충 넘겼습니다.
조성훈 씨는 그때마다 나중에 성공하면 가족에게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을 거야 라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의 사업은 경기 침체로 큰 위기를 맞았고 결국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사업 실패 후 그는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직원들은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작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도 몇 장 없었고 그가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던 시간 동안 가족들은 서로 의지하며 지냈지만 그 안에 그는 없었습니다. 조성훈 씨는 뒤늦게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돈은 정말 중요한 도구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 친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누리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이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닌 경험과 관계에서 나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모두 쏟아붓기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일부를 투자하세요. 때로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시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65세 정미영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정미영 씨는 젊은 시절부터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쏟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을 싸고 저녁엔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파트타임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며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아이들이 더 잘 될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건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욱신거려도 바빠 죽겠는데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라며 참고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친한 친구가 미영아, 너도 좀 쉬어가면서 살아. 우리 스파라도 같이 가자고 했지만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갈게. 요즘 너무 바빠라며 거절했습니다.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했을 때 정미영 씨는 뒤늦게 자신의 몸 상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릎 관절은 이미 심하게 닳아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고 허리 디스크로 긴 시간 앉아 있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왔지만 막상 자녀들이 떠난 뒤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걸까라는 질문이 그녀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딸이 방문했을 때 정미영 씨는 무릎 통증으로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병원은 왜 안 갔어? 왜 이렇게 참고만 살아라는 딸의 말에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 엄마는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 라고 대답하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딸은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행복할 수 없잖아. 이제라도 엄마를 위해 시간을 써요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정미영 씨는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삶이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작은 사치를 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미영 씨는 딸의 권유로 요가를 시작하며 몸의 통증을 조금씩 줄여갔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동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여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나를 위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행복을 조금씩 되찾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좋아하는 취미를 시작하거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일을 계획해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질 때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 노후를 준비하며 크고 작은 후회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후회의 크기를 줄이는 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 친구 관계, 돈의 가치,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 이 5가지를 미리 돌아보고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노후가 후회 없는 여정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